이 세 가지 스텝은 아무것도 없던 미루기만 했던 삶에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당장 당신의 게으름을 돈으로 바꿔라. 자수성가 수천억 자산가 레일라 홀모지,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작점에서 한 가지 성공의 힌트를 찾은 후 1,000억이 넘는 가치의 회사를 만들었고, 현재는 5천억의 가치가 넘는 엄청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힌트를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똑똑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걸 가져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타고난 재능도 하나 없었죠. 즉, 아무것도 없던 저의 성공을 만든 건 바로 제가 찾은 시스템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원한다면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스텝을 따라가세요. 게으름은 사라지고 돈과 성공이 채워질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혼자 힘으로 성장한 레일라 올모지가 말한 성공의 힌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일라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게으름의 근원을 알아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혹은 게을러서 일을 미루곤 합니다. 그렇기에 그 근원을 돌아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힌트를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특정 감정을 피하고자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피하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미루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유튜브에 제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스크립트와 카메라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는데도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미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그 미루기의 이유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익명의 사람들이 댓글로 나를 비난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제 직원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매일매일 미루고 있던 거였어요. 즉,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일시적인 지금의 감정을 지키고자 미래의 가능성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런 레일라의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건 그 일이 싫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서의 감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끊어야 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미루며 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미루는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15분의 대화인 거죠. 그렇게 짧은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채고 그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미뤄왔던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행동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끝내 제가 감정이란 부분을 찾아 이겨내고 도전하며 깨달았던 중요한 부분은, 나를 미루게 만들었던 그 감정 반대편엔 상상도 해보지 못할 만큼 큰 성장을 한 자랑스러운 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 그 첫 영상을 보면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지만,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고 행동한 그 영상 없이 지금의 저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완벽보다는 감정을 이기며 용기를 가지세요. 레일라의 게으름을 돈으로 바꾸는 두 번째 스텝, 세 가지 감정을 주의하기. 앞서 말한 힌트에선 우리가 특정 감정을 느낄 때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게으름을 만드는 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레일라는 말했죠. 그리고 각각의 감정을 이기는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게으름을 만드는 세 가지 감정 중 가장 첫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내일 내 인생이 더 나아질까 혹은 나빠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99%의 경우엔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이 행동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 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스킬은 뭘까?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걸 무려 3년을 미루다 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끝에 제가 느낀 건 한 번의 불편함을 감수한 내가 새롭게 얻게 될 스킬이 너무도 많을 거고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성장을 할 저의 미래를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 질문은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 자신에게 속삭이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이 행동을 오늘 또 미루게 된다면 내일의 내 인생이 더 커질까 작아질까? 아마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은 더 큰 인생을 원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큰 인생을 원하는 내가 특정 행동을 미룸으로 인해서 더 작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안다면 그래도 게으름이 내면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여러분의 경우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불안감, 불편함을 마주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올 큰 인생 속에서 살아가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문장으로 고민은 또 다른 고민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불안은 행동하는 도중에 사라진다. 이런 말을 남긴 레일라.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미루든지 행동으로 이끌어 나가든지 어차피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두려움을 선택하세요. 그녀가 말한 두 번째 감정은 반항심. 레일라는 말합니다. 이 감정은 자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막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려던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즉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군가 시킨 일을 미루곤 합니다. 특히나 그 일을 시킨 사람의 위치가 높지 않다면 더더욱 그 일이 싫어져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말하는 방식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마치 하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오류를 범합니다. 즉 자존심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며 목표와 점점 멀어져 버리죠. 그럴 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이 일을 미루는 결정이 내가 가진 목표로 이끄는지 혹은 멀어지게 하는지. 물론 사람들이 던지는 아이디어가 자존심 상하고 이 일이 맞나 싶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멍청한 아이디어도 있겠죠. 그렇기에 이 질문을 통해 나온 나의 대답이 만약 나를 목표로 끌어줄 행동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행동을 해나가고, 반대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갈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원하는 사람에게만 인생을 배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배웠고 인생이 훨씬 수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은 지루함입니다. 이 경우엔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가 매일 하던 일이라 지루해서 새로운 것 하나 없이 이어가야 하는 이 일이 너무도 질리고 의심이 들어서일 겁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보상도 시원찮겠죠. 하지만 규율은 원래 지루한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참을 때 그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애 같아요. 그리고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즉 지루함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시작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세상엔 모든 게 빨라졌거든요.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 몇 시간이면 배달이 오고 원하는 정보는 키보드를 누를 필요도 없이 AI에 물어보면 답을 해주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성공마저도 그렇게 바로 나타나길 원한다면 그 성공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지루함을 지나쳐야 성공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봐도 가장 큰 성공은 지루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레일라의 조언을 들으며 이런 한 문장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루함의 또 다른 말은 꾸준함이다. 정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10일간의 성공, 10년간의 성공, 둘 중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연히 10년간의 성공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루함을 피하고 자꾸만 귀찮아서 미루게 된다면 그 뜻은 내가 쫓는 게 10일의 성공이지 10년의 성공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짧은 노력의 끝, 큰 보상을 얻는 그런 성취를 만난다고 해도 그 위치는 누군가의 짧은 노력에 또다시 빼앗기게 될 테고 다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선 지루함이라는 관문을 이겨나가야 하겠죠. 그렇기에 레일라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해야만 하는 그 행동과 또 미루고 있는 그 행동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하지 말고 10년 뒤 내가 이룰 꿈과 연결하세요. 내일만 보며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10년을 보며 성공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작은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의 게으름을 돈으로 바꿔줄 거예요. 항상 좋은 감정만을 쫓으려 하지 말고 나쁜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세요. 레일라 올모즈가 나눈 게으름을 돈으로 바꾸는 마지막 스텝, 효율성을 가장한 실패, 그리고 미루기. 레일라는 말합니다.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일을 미루진 않아요. 사실 미루는 사람들이 제일 바쁘거든요. 즉, 그들의 문제점은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쓸데없이 쓴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느라 너무나도 바쁜데 정작 필요한 하나의 일은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안정성입니다. 불편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행동, 이렇게 안전한 행동들만 찾아서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지금 당장도 혹은 10년 뒤에도 큰 보상을 가져오지 않아요. 즉, 그들은 효율성으로 하루를 채운다면서 필요 없는 행동들로 바쁘기만 한 겁니다.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니 실패를 마주할 상황이 생기지 않고 실패가 없으니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굴레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일단 뭐가 됐든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라는 리스크를 감당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얻게 되는 결과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마주한다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또 다른 리스크를 짊어지는 겁니다. 성공을 만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점점 방법을 바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리스크의 크기는 점차 작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끝, 성공을 마주한 당신은 보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설레는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실패를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많은 실패를 빠르게 하곤 하죠. 정말 최악의 기분과 감정을 느끼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실패 후 남들이 바보처럼 보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학교와 정반대입니다.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점을 맞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많은 시도와 실패를 통해 나아가세요. 우린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이번 영상 속 레일라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게으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확고한 인사이트 속에는 정말 미루고 미루던 행동으로의 도전을 이끄는 어딘가 익숙한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내가 미루고 또 두려워하던 건 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감정을 먼저 지배할 때 행동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실패를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즉,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인 실패를 하다 보면 우리는 게으르더라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태 짊어지려 하지 않았던 리스크를 어깨에 지고 배우며 나아가길 시작하세요. 내일의 내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 스스로의 목표를 상기해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었다면 가치 또한 없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그 행동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도전이자 전환점을 만들 일생일대의 순간입니다. 이번 영상 속 인사이트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성공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사실이 됩니다. 딱 3가지 문장을 매일 되뇌이세요. 성공은 운이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한 번의 성공은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계속되어 반복된다면 과연 그것도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운이 아닌 그 비밀을 내가 직접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강점을 찾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말이죠. 아마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한 한 여자가 있죠. 1000억대 자산가가 된 그녀의 이름은 마르시아 킬고어. 뷰티 스파, 스킨케어, 푸드웨어, 멤버십 사업 등 자수성가로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닌 손을 대는 것마다 연속된 성공을 이룬 마르시아. 그녀는 한 팟캐스트에서 어려운 환경 탓에 억지로 해야만 해서 했던 일들이 남들과는 다른 유일무이함을 만든 비밀이 되었다며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성공 방법은 존재한다고 말했죠. 이번 영상에선 그녀의 짧은 스토리와 그녀의 성공을 만든 3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르시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캐나다의 작은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항상 큰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더 많이 배우고 읽으며 항상 새로운 걸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11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에는 위기가 닥쳤어요. 그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학업에 뜻이 없으셨기에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으셨고 어떤 길이 있는지 안내를 해주실 수도 없었죠. 그렇게 더 큰 동기와 자극이 필요한 시기, 그녀의 마음속엔 걱정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마르시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저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과는 멀어졌죠. 짐 캐리가 코미디언이 된 이유가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를 선물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저는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에게 조금의 여유를 선물하기 위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르시아는 중학교 때부터 매일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돌리고 에어로빅 강사와 퍼스널 트레이너,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서빙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어머니의 어깨에 짐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저녁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며 어린 나이에 보디빌딩 대회에 입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불과 몇 년 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어리고 힘들었던 그 시절,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수많은 스킬을 선물 받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 경험들은 저에게 남들과는 다름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물론 남들과는 다른 자신을 보며 힘이 들기도 했지만 양날의 검처럼 그 경험들은 오히려 마르시아에게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방식들과 더 나은 접근법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부모님에게서 받을 수 없던 인생 속 자극을 힘든 경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릴 적부터 가져온 큰 도시라는 꿈에 다가가게 되죠.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없던 그녀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찾은 답은 배워온 걸 이용하는 거였죠. 그렇게 뉴욕의 도심 속 바디빌딩 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어릴 적 찍었던 점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죠. 뉴욕에 오기 전 에어로빅 강사와 바디빌딩식 운동을 병행했던 마르시아. 당시 그녀가 등록한 뉴욕의 바디빌딩 짐은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그들은 어리고 멋진 몸매를 가진 마르시아에게 운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한 그녀. 하지만 학교는 그녀에게 맞지 않다는 걸 바로 첫 학기에 느끼게 됩니다. 마르시아는 이렇게 말했죠. 어릴 때부터 해왔던 고생 탓이었는지 제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과 더 잘 어울린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더 편했고 저에게 맞았죠. 그렇게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서의 생활비는 아무리 벌어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을 하는 트레이너였던 마르시아.
그리고 그녀의 고객들은 영화감독, 패션 디자이너 등 네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었기에 1년에 2개월씩이나 휴가를 갖고 혹여나 레슨을 취소할까 그녀는 항상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죠. 마르샤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고객들은 남들의 불평 혹은 스토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스토리를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관심은 누구에게나 완벽히 충족되지 못하고 모두는 관심을 항상 갈망하기에 저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손님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손님을 먼저 생각했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셀럽들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그녀는 고객들과 하루에 9번이나 뉴욕 맨하탄 도심을 조깅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라는 휴가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땀을 흘리며 망가진 피부를 위해 피부 관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눈앞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간 마르시아. 그리고 그때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르시아는 허름한 자신의 아파트 바닥에서 2개월간 배운 스킨케어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해줬고 얼마 안가 유명인사인 자신의 고객들도 선뜻 그녀를 믿고 자신의 얼굴을 내줬습니다. 저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잘하진 않았지만 남들이 1시간 할 일을 2시간 반씩 해주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고 그런 점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샀어요. 테크닉이 없으니 노력과 정성으로 대체했고 그러다 보니 실력도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당시를 설명한 마르시아. 그렇게 운동 코칭과 피부 관리를 병행했기에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Let's Face It 이라는 샵을 차리며 5명의 직원과 작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렸던 그녀가 하기 싫었지만 해야만 했던 신문 배달, 웨이트리스, 퍼스널 트레이너, 에어로빅 강사 등 그녀의 꿈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던 점들이 하나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녀만을 찾기 시작했죠.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등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제공한 그녀의 사업에 고객들은 무려 2년어치 예약을 미리 하기도 하며 나중엔 1년이 넘는 웨이팅 리스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며 블리스란 이름으로 바꿨고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럭셔리 대기업 LVMH가 400억이 넘는 금액의 그녀의 스파 블리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든 스킨케어 사업, 신발 사업, 그리고 멤버십 사업 등 그녀가 시작하는 모든 사업들은 1000억대 매출을 달성했고 무려 4개가 되는 회사를 각 100억, 1000억 원대에 매각하며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에 대해 배운 것 하나 없던 마르시아는 일생에 한 번도 힘든 엄청난 성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연속된 성공의 이유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3가지 비밀을 설명했죠. 첫 번째, Connecting the Dots. 인생 속 작은 점들을 연결하기. 그녀는 말합니다. 일상 속 모든 일들은 각각 하나의 점이 됩니다. 최악의 일이든 최고의 일이든 점 하나에 불과해요. 무언가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원하던 곳 정반대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저 멀리 찍힌 점은 언젠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찍혔던 그 점이 남들과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갑니다. 저라는 독특한 그림은 예상치 못한 점들이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기에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이 대화하고 질문하세요. 당신 앞에 일어나는 모든 점은 기회로 이어질 테니까요. 사실 인생을 연결되는 점으로 본 관점은 스티브 잡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눈 인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조금 다르게 일어났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억지로 해나갔던 일마저도 결국 든든한 성공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2번째 성공의 비밀, So what 테스트. 그녀는 항상 아이디어 앞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So what? 어쩌라고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질문. 그녀는 자신이 이 도전을 왜 해야 하는지와 왜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 답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 도전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하나의 질문이 일종의 성공 필터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한 문장이 나올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에 원하던 결과를 항상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마르시아의 비밀은 세 글자입니다. 호기심.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항상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것들의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와 내가 궁금해하던 분야의 정보가 합쳐졌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무엇도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따로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아는 두 가지 정보. 하지만 이게 합쳐졌을 땐 엄청난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각자 다른 두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시간은 단축됐죠. 즉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생각들이라도 오랜 시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그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마르시아의 스토리와 조언이 어떠셨나요? 인생에 대해 후회가 전혀 없다는 마르시아. 누군가는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했겠지만 현실을 바꿀 수 없었던 그녀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길 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들, 치욕스럽게만 느껴졌던 시간들도 인생이라는 한 폭의 그림 속 남과 다른 특별함을 만드는 점들이 되고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예측 불허한 인생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접한 모든 분들이 마르시아가 나눈 스토리를 투영하여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하지 않는 곳에 찍힌 점이 미운 점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필요한 시작점이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류라고만 생각해온 점들 속에서 자신만의 차별점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여주기 꺼려하고 숨기려 했던 약점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초능력이 될 겁니다. 이 남자의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라는 말처럼 사업가들의 사업가, 그리고 조단위 부자들의 롤모델이라 불리는 조금은 엉뚱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차드 브랜슨. 버진 그룹이라는 메가 기업을 가진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만 무려 400개가 넘으며 우주여행 회사에서부터 통신사와 헬스, 레이싱 회사까지 안 하는 사업을 찾기가 힘들죠. 현재 하나로 4조 원에 가까운 자수성가 부자가 된 리차드. 하지만 그의 엄청난 성공과 유명세 뒤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스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그의 스토리와 그를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차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고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계셨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법을 공부하셨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우시고 상냥한 어머니는 승무원으로 일을 하시며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쓰레기통 혹은 휴지 케이스를 집에서 만들며 한 시간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중산층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리차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심한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 교육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학교에서 한 경험을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테스트 종이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셨지만 학교에서는 저를 이렇게 평가했었다고 말하시더군요. 리차드는 99%의 확률로 멍청하거나 1%의 확률로 특별한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그 1%에 모든 걸 걸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라. 그리고 그게 제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적응을 못한 리차드. 어머니가 하던 작은 사업을 따라해보겠다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애완용 새를 팔아보기도 했지만 야심차게 도전했던 결과는 연이어 실패로 찾아왔고 학교에선 여러 번의 강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매거진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그는 잡지사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기가 찾아왔죠. 교장 선생님이 그를 교장실로 불렀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리차드, 네가 잡지사를 준비한다는 걸 들었어. 하지만 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 준비하는 매거진을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하거나
매거진을 계속 만들고 싶다면 내가 널 퇴학시킬 거야. 자, 어떤 선택을 할래? 15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의 리차드는 학교보다는 매거진을 선택했고 그렇게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난독증을 저는 초능력이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도전이 위험하겠죠. 저도 사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 못하는 공부를 그만두고 매거진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한 일은 저에겐 너무도 행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인 사람들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바꾸는 저만의 첫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리차드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스튜던트라는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매거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사업가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들에게 배우며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거진 첫 발매를 앞두고 다양한 회사에 연락을 돌려 무려 800만 원이라는 광고 수익을 만들게 되죠. 리차드는 그 돈으로 무려 5만 장의 매거진을 무료로 영국의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퇴학당한 그는 어느새 마케팅의 귀재로 알려졌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거진은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도 그를 잡아두진 못했죠. 그는 더 큰 성공을 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며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한 리차드는 너무도 많은 세상 속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해 더 큰 힘을 원했던 거죠.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매거진에는 레코드 회사의 광고를 게재했었습니다. 그랬기에 직접 레코드를 배송해서 판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로 레코드 스토어를 열었죠. 하지만 상상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당시 레코드 판매 세금은 33%가 넘었고 더 큰 사업을 이어가고 싶던 저에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방법을 고민하던 리차드는 한 가지 편법을 발견했습니다. 레코드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도장을 받은 후 고객들의 집으로 배송을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의 탈세 행각은 발각되었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차드를 석방하기 위해 그의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7만 유로를 빌려 벌금을 냈죠. 그렇게 인생의 엄청난 레슨을 받은 리차드. 하지만 그 경험은 오히려 그를 더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모은 돈을 모두 모아서 음반을 만들 수 있는 레코드 레이블 소속사를 차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버진 레코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후 리차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생 아티스트들을 소개했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롤링스톤즈, 그리고 섹스 피스톨즈 등 영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버진 레코드에서 탄생했거든요. 그렇게 그는 첫 세계적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모토인 더 나은 삶을 위한 창조는 리차드를 멈추기보다 또 다른 사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의 시작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는 푸에르토리코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 공항에 갔어요. 비행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더군요. 저는 바로 전화를 해서 비행기를 한 대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받아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여행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항공사라는 사업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에 전화를 했죠. 물론 구매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컸기에 딱 1년만 비행기를 빌리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시작된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항공사. 그는 여태 그래온 것처럼 모두가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접근법으로 업계 1등을 노렸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 최초로 비행기 전자석 뒤편에 스크린을, 그리고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좌석이 침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렇게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그는 추후 비행기를 더 구매하며 사업을 늘려갔습니다. 물론 브리티시 에어웨이라는 영국 최대의 항공사가 점차 커지는 버진 애틀랜틱을 해킹해서 고객 정보를 훔치고 또 항공편을 일부러 결항시키는 등 리차드의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불법적인 전략을 썼지만 오히려 법정에서는 리차드의 손을 들어줬고 보상금으로 받게 된 10억이 넘는 돈을 자신의 직원들에게 모두 나눠줘 버렸죠. 그렇게 버진이라는 브랜드, 아니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퍼스널 브랜드는 사업가들이 꿈꾸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우주기업, 카지노, 라디오, 헬스기업, 도서와 열기구 사업까지 하지 않는 사업을 찾기가 힘든 그런 재벌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한 우물만 팔아라는 격언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불문율 반대로 나아갔고 모두에게 보란듯이 엄청난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레코드 스토어만 계속 운영했다면 지금의 제가 만든 수많은 사업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에어팟 같은 mp3 플레이어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제 레코드 스토어마저 망하고 세상에서 사라졌겠죠. 즉, 전 경영대학에서 배우는 정반대로 나아갔지만 제 회사는 건재하게 55년간 지속될 수 있었어요. 재미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도전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직도 난독증으로 많은 걸 알지 못하는 사실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8살 IQ 시험지 아무것도 쓰지 못했던 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50살을 맞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그룹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게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해 열린 버진그룹의 주주총회에선 총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해야 할 건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어떻게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물할지, 이 한 가지 이유가 항상 저를 이끌었습니다. 최고가 되면 1년 후 당연히 돈은 남을 테니까요. 그랬기에 저는 제가 가진 난독증을 남들은 가지지 못한 그런 초능력이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남긴 리차드. 이렇게 그는 난독증을 가지고서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도 버림을 받았지만 보란듯이 세상과 반대로 나아가 성공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영상 속 수많은 댓글들은 그 이유를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줬죠. 한 댓글은 자신이 버진항공사의 비행기를 탔는데 리차드가 들어오는 승객 모두에게 인사하며 반겨줬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탑승한 그 고객을 1등석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고충과 피드백을 자신의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직접 적었다고 해요. 즉, 그의 난독증만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매거진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고충을 들었던 것처럼 그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더 나아가려는 노력, 그리고 분야 최고가 되기 위해 매일을 살아갑니다. 저는 어머니의 조언처럼 세상이 득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돈보다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리차드 브랜슨. 이런 그의 스토리 속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누군가는 약점이라며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초능력이라고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약점은 유일무이한 초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중요한 사람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아주 작은 관점의 차이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 속 리차드 브랜슨의 스토리가 여러분이 숨겨왔던 약점을 초능력으로, 과거의 상처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만드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